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좀 많이 미쳤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미치긴 미쳤어. 어. 제가 이 육아에 관련돼서 한 게 지금 이제 20년 돼가요. 20년 돼가고, 또 저는 꿈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은 못했지만은 계속 이제 학원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아이들 상담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거, 그 주로 또 방문 상담을 많이 했거든. 아니, 방문 상담, 방문 교육.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는지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요. 소아 전문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오는 애들만 보고, 저는 직접 가정 방문을 쭉쭉쭉 했지. 그리고 원래 또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꿈 자체가 이런 공부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망가지는 아이들, 또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왜 다 이런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나 이런 것들이 참 의문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 스트레스로 이렇게 망가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아이들이라고 그러는 게 뭐하지? 이제 동료들을 보면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거 연구를 계속 그때부터 하다가, 아, 제가 30살 땐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 한 30대 초반부터 이제 40초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게 세상이 한번 뒤집혔어. 근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은 몰라요. 지금 촉법소년 애들이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현재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처럼, 그때 당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이 30대들, 현재 30대, 4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윗세대, 이제 현재 나이로는 41에서 2에서 딱 나눠져요. 그래서 44, 45 먹은 사람들이 41세랑도 말이 안 통해요. 요즘은 뭐 같은 30대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만은 그런 상태가 됐고, 그때 지금 현재 41세 전후 사람들이 당시 급식충, 학식충이라고 말을 이제 많이 붙였지. 좀 개념 없는 이런 세대들이 있었어. 학식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당시 대학교 1학년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 요 친구들을 급식충이라고 불렀어. 얼마나 하는 짓거리가 엉망진창이만 학식충, 급식충이라고 불렀냐고. 이 사람들이 현재 초창기 세대가 39, 40, 41가 됐고, 이 사람들이 만든 게 7세 고시를 만든 거야. 책육아를 만들었고, 영어를 전국화 시켜놨어. 그래놓고서 얘네들이 이제 뭐 늦게 애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애를 35세 전후에 낳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들 나이대가 7세, 8세, 9세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문화에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지. 지금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당시 30대 초반들은 이 그 급식충, 학식충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왕따 문화, 학폭 문화, 그 다음에 유행 문화,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39, 40, 41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거를 활발하게 해놓은 게 현재 35세 전후. 그래서 인스타에 보면은 35세 전후가 제일 많아요. 이런 애들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초등학교였으니까 뭐 어쩔 TV 저쩔 TV 하면서 막 돌아다니던 그 시대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지 알고 그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35세 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나대는 사람들이 또 지금 인스타에서 하는 게 아이들 24개월 이전에 한글 떼기 뭐 이런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원래 아이만 낳아도 이게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데,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플러스 알파로 지능이 또 떨어졌단 말이야. 이건 전 세계인들이 지능이 더 떨어졌어. 그래서 중국도 옛날 같지 않고 더 심각한 상태. 우리나라도 극우 세력이 5%에서 지금 10% 이상으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 정도로 다들 지능이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대 애들도 극우 세력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극우라는 게 뭐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계속 30대를 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애 낳는 게 30대가 낫지 40대가 많이 나? 그 어쩔 수 없이 30대 뭐 하는 거야. 옛날에 70년대는 20대들이 애를 많이 낳았잖아. 그럼 내가 그때 뭐 강의를 했으면 20대를 뭐라고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30대가 애를 더 많이 낳기 때문에 내가 30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한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40대가 애를 낳으면 이제 40대를 뭐라고 하는 거지.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야. 30대가 애를 낳고 지금 그런 문화를 하고 있잖아. 어린이집 안 가면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 겁나 웃긴 게 뭔지 알아? 2019년까지만 해도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이 없어져 가니까는 보낼 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모자랄 정도야. 딱 4년 만에. 이걸 누가 만들었어? 40대가 만들었어? 아니야, 30대가 만들었어. 전국의 이 책육아화? 야, 이거 서울 강남권에서 했던 거야. 이거를 걔네들은 망해도 먹고 살 길이 있거든. 애들을 유학 보낼 수도 있고, 애한테 카페 차려줄 돈이 있어. 카페 막 20억짜리. 그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야. 이걸 전국화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런 강남이나 대치동은 애들이 정신병이 걸리더라도 해외로 보낼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를 다 보낼 수 있어. 한 달에 1억씩은 쓸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가 지금 전국화되면서 애들이 정신병이 걸리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웃겼던 게 2019년까지가 소아과 대기, 소아 전문의 거기 대기가 1년이었어. 그리고 그 논문류가 나오고 전국에 책류가가 됐어. 근데 그 논문류가 걔도 몇 살이야? 걔도 30대 아니야. 그걸 보고 전국화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소아과 대기가 3년으로 늘어났어.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9년, 우리가 2020년 코로나 터졌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소아 전문의 그 정신과 거의 대기가 1년이었고, 그 논문휴가랑 바이링구얼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대기가 3년으로 늘었어. 갑자기 애들이 자폐증이 늘어나고 아스퍼가 늘어나고, 이 책 때문에 애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이 언어 장애 막 이런 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은 막 인스타가 더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는 5년 7년 대기야. 아이 태어나면은 뭐 청근화 같은 교수한테 딱 걸면은 7살이나 돼야 들어가 거기를. 이거를 40대가 하냐고. 지금 30대들이 다 하고 있잖아. 40대 중에도 있어. 40대 초반들. 내가 제일 미쳤다고 하는 그 세대들.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미친 세대를 만든 세대들이 그 세대들이야. 그 세대들이 7세 고시 만들고, 그걸 따라서 지금 35세 중후반 이 사람들이 4세 고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든 문화에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게 30대 초 35세 이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영유아 애들 키우는데 40대가 얼마나 많다고? 거의 없어. 거의 다 30대야. 그리고 이게 다 미쳐가지고 다 따라하고 있고 전국화 시키고 있잖아.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원래 강의를 하나 해놓으면은 이게 몇 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유지가 안 돼. 4개월, 5개월 유지밖에 안 돼. 왜냐면은 이상한 거를 계속 가져와, 인스타에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해. 아니, 인플루언서 한 몇 명에서 조기교육 업체랑 짜가지고 딱 하고 있으면 다음 달이면은 전국화가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또 미쳐가고 있단 말이야. 그 미친 거에 의해서 옛날에 내가 하라고 했던 것들이 더 위험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하는 거야. 예전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더 미쳐가고 있고, 이게 엄마들만 미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그 미친 엄마들이 유치원 선생하고 어린이집 선생하거든. 학교 선생도 하고. 이게 다 도는 거야. 집에만 애들이 미치면 상관없는데 이 미쳐가는 엄마, 인스타 중독된 엄마, 이런 엄마들이 선생질을 해. 그러니까 이게 다 돌고 도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아이들 지금 기간을 안 보내도 되는데 기간을 보내면은 그 기간마저도 미쳐 있는 거야. 담임 하나 잘못 만나면 애들 그냥 확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하라고 그랬던 거를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위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저걸 하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하라고 그랬던 거, 옛날도 아니야, 몇 개월 전에 하라고 그랬던 것도 하면은 위험 상황이 되는 거야. 그거를 나한테 증거를 대라 그러면 없어. 근데 어차피 1년 후면 알게 되거든. 나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는 이런 분석력 같은 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이 이제 딱 얘기하는 게 그래도 상위 클래스거든. 나는 이 분석력, 이게 나는 육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걸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1년만 있으면은 난 거의 상위 클래스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대신 기존에 했던 걸 난 접어야 되거든. 내가 만약에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쪽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원래 하던 걸 접어야 돼. 난 이것까지 하면서 두 개를 할 수가 없다. 한 번 하면 거기 올인해가지고 그냥 막 20년치를 그냥 한 번에 해버리니까. 내 거를 계속 봤던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말한 것들이 결국은 일어나고, 소아 전문의들도 2년 전 책에만 해도 애들 책을 보여주고 막 그런 거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내가 책을 못 쓰는 이유가 그거야. 아,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야,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일관성 없게끔 지금 30대들이 육아를 하잖아. 계속 이상한 육아들을, 야, 이거 해외에서도 경악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 정상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근거를 대라 그러면 안 되지.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가 정확하다는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뭐 미국에 있는 누구가 얘기하는 그 한마디야. 그게 근거야? 야, 미국 문화랑 우리 문화랑 다른데 왜 미국 교수가 얘기한 거를 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걸 하냐고. 아, 그러면 미국 가서 살아. 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 논문 육아하는 애도 그거 마찬가지야. 왜 한국에 있는 소아 전문의들은 왜 무시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지가 맨날 뭐 미국에 있는 무슨 교수 하면서 걔네들이 한 얘기만 해. 지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런 걸 믿고 우리나라 당시 2020년도에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그걸 다 따라서 한 거 아니야. 그 애들이 지금 7살, 8살, 9살 됐어. 그래놓고서 우리나라 이 개 난장판 만들어 놓고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 아니, 24개월 전에 애들 한글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고? 그 남들이 몇 살인데? 다 나이 또래 아니야.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게 주위에서 다 하는데요? 그럼 주위에서 다 마약 먹이면 다 마약 먹일 거야? 왜? 마약은 안 좋은 거 알아? 어? 엄마들 본인이 생각하게서
이게 안 좋다 하면 그게 안 좋은 거야. 그것만. 어? 술, 담배 안 좋으니까는 그건 안 좋은 거 알아. 마약은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책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아무리 생각해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야, 애가 태어나서 그 자고 있는 애들 머리맡에서 말도 못하는 머리맡에서 책 읽어주는 게, 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애들이 태어나면 한국어를 하게 태어나냐고. 아이는 태어나면 뇌가소송으로 어느 나라 말도 다 배울 수가 있어. 근데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를 막 그 애기 머리맡에서 책 읽어주는 거.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애가 말을 하고 나서 엄마랑 의사소통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야. 무슨 24개월 이전에 애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고 애 무릎에 앉혀서 이런 미친 나라 어디냐고.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야, 미국은 책을 너무 안 읽혀주니까 제발 수학과학회에서, 미국 수학과학회에서 제발 그거라도 하라고 한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논문 요간에 가져오더니 그거랑 애들을 어렸을 때 책 읽어주면 좋다는 그 TV에서 한 거 있어. 옛날 뉴스에서. 그거랑 짬뽕 시켜가지고 그걸 책 판매한 거 아니야.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거를 다 책을 사가지고 그냥 이 정신머리가 나간 거야. 이 책이 들어가는 순간 엄마들은 육아할 수 있는 게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육아 스타일이 있는데 집에 책장을 깔아놓고 책을 깔아놓는 순간 모든 아이의 육아 방식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애들 정신질환이 다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인을 제거하면 돼. 책을 없애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책을 갖다 놓고 애가 글씨를 읽는 순간 얘는 지옥이 시작돼. 엄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얘가 4살에 한글 읽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얘는 학습 지옥에 빠지는 거야. 학교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인스타쟁이들 봐봐. 자기 아들, 딸 놓고 그 장사질하는 거. 걔네들 돈 겁나 벌어. 아들, 딸 하나 낳아가지고. 근데 이제 딸 낳으면 돈 버는 거고 아들 낳으면은 이제 돈 까먹는 거지. 아들은 자폐 걸리거든. 자폐 ADHD 인스타 육아하면은. 딸내미들은 그래도 5세까지는 버티더라. 그러다가 이제 돈 안 벌리면 애 또 남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태아용품부터 팔아먹는 거지. 미친 거야, 또라이들. 그 양반들 중에 40대 있어? 아니, 어쩌다 한두 명은 있겠다. 대체적으로 30대야. 30대부터 돈 벌던 그런 쓰레기 같은 애들이 40대 된 애들은 있어. 그걸 보고 다 따라하냐? 야, 하루에 책 50권 읽히기, 100권 읽히기, 이게 미친, 아유, 내가 작년 같으면 진짜 막 쌍소리를 했는데, 미친 거 아니냐. 아, 무슨 6살짜리 애들은 아침부터 책을 100권 읽히기 챌린지를 하고 있어. 이건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욕지거리 하는 거야. 30대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야. 30대에서 30%만 그런 지랄을 하잖아. 나머지는 동화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똑똑한 사람 2%, 33%가 아니라 멍청한 사람들이 30%가 넘어가면 망하는 거야. 멍청한 사람들이 30%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거랑 동화에서 그거를 이기기 위한 30%가 나타나고 나머지 30%는 쫓아다니고 불안하니까. 나머지 10%는 다 짜증나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애들 육아를 안 하고 방치하는 거야.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진짜 욕을 하는 30대는 30% 또라이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거기에 경쟁 붙은 사람들,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얘네들은 그 또라이 30%의 애들은 나중에 싹 다 망가질 거거든. 거기 그런 애들하고 왜 경쟁하냐고. 지금 비약군지 우리나라는 또 동서로 나뉘었어 또.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애들 미디어 증후군이 많아. 왜냐? 인스타에서 하라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나 우리 그렇게 못해. 우리 그럴 돈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또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면 되는데 놀면 애들이 망가진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을 또 30대들이 퍼뜨리고 있어. 그 인스타에서. 애들을 공부시켜야 똑똑해진대. 아, 전문가라고 하는 말하는 것들이 다 소아 전문의가 아니야. 유치원 오래 일했던 사람, 학교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 영어 오래 했던 사람, 교사들. 근데 나한테 제일 전화 많이 오는 사람들이 교사들이거든. 내가 지금까지 전화 상담 작년부터 2,500명가량 했어. 그 중에서 거의 7, 80%가 사자 직업이고,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교사들이야. 근데 엄마들이 지칭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사들이거든. 소아 전문의들이 아니야. 내가 소아 전문의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알거든. 유명한 사람들. 천근아니, 신혜진이니, 김북년이니, 하정운이니. 나는 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 의도를 알아. 나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 4대 의사들이 있잖아.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일단 소아 전문의. 그 외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뭐 임 작가라느니 요즘 찬슬 교육 그거 하시는 분.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아는 데가 미술학원이야. 저도 이 여행업이잖아. 어쨌든 그 관광버스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외교 정치 한 번 실수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타격 입는 게 저예요. 1차 타격이. 여행사란 말이야. 여행 교육이 당장 안 오는데 난 굶어 죽어야 돼. 이게 1차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유통이나 마지막까지 하는 이제 장사. 근데 그때 정도 되면 3개월, 4개월 지나면은 우리는 이미 끝났고, 우리는 다 폐업했고, 그까지 남은 사람들 나라에서 지원해 주잖아. 우리는 끝났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예민해. 육아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망가지면은 제일 먼저 아는 곳이 어디야? 음악학원하고 미술학원인데 확 티나는 게 미술학원이야. 애가 동그라미도 못 그리는데 애들 당장 데리고 와가지고 그림 그리게 해달라는 데가 미술학원이야. 애들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멜롱돼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미술 그린다고 거기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 막 애들 막 망가지는 거 보면은 음악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그래서 애들 진짜 막 그 연민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음악 선생님보다 미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내 거 유튜브 자체가 미술 치료가 돼 버렸어. 이게 갈 때까지 가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미술 치료거든. 우리나라가 갈 때까지 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애를 제일 많이 낳는 30대를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전국화가 돼가고 있잖아.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전라도 지역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올해나 내년 되면은 전국화 된다고 얘기했어. 지금 광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책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광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군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멀쩡하니까 그쪽에 이사 가서 거기서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이 학군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멀쩡한 시골 지역까지 가가지고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한 전국화가 그 뜻이야.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동네에 학군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40대가 가서 무너뜨려? 아니야, 30대가 가서 무너뜨려. 어차피 초등학교는 40대가 무너뜨리지만은 이게 30대가 무너진 그 사람들이 커서 40대가 되는 거 아니야. 30대가 없이 어떻게 40대가 돼. 이미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유아기까지 뻘짓 육아를 하다가 30대 때 뻘짓 육아 하다가 이제 본인 나이 40대 넘으니까는
이제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는 애들 공부로 그냥 완전 더 조져버리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하는 거야. 태권도 학원에다가.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내가 욕하는 30대에는 40대 초반까지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런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 왜 그 사람들하고 동조하고 어울리면서.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내가 하는 이런 육아를 하면서 옆에서 지랄거리는 사람들, 걔네들 자녀 봐봐. 정상인가. 상태 안 좋아. 왜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 하는 행동을 쫓아해. 그러니까 내가 난리 치는 거야. 36개월 이전 엄마들은 의문점을 많이 가질 만해. 내가 뭐 역할놀이든 뭐든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30대 36개월 이전 문화 자체가 36개월 이후에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끌어내려오면서 애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졌거든. 애들이 할 게 없어. 그래서 역할놀이를 말 그대로 이거를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거 없을 때 해버리는 거야. 내가 놀 거 없고 대안 없을 때 하는 놀이가 돼버렸어. 원래 역할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우리 역할놀이 할까? 야, 너는 이거 해, 이거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역할놀이야. 근데 애들이 혼자 노는 역할놀이들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요즘. 이게 위험하거든. 이게 엄마들은 몰라. 36개월 이전 엄마들은 모르는데 이걸 아는 엄마들이 보통 45개월 이상 엄마들은 알아. 아이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속 인형 들고 막 허공에 있는 인형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게 역할놀이가 계속되니까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2의 인형을나 제2의 허상을 만들어서 허상하고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역할놀이를 하는 게 좋아. 정상적인 아이들. 만들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기도 열심히 하고 체력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역할놀이 할 시간에 뭐 1시간 정도 뭐 재미있게 놀고 역할놀이 할 때 얘 혼자 맡기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하면서 하는 거 괜찮아. 요즘 엄마들 책 육아하고 귀찮으니까 애들 혼자서 역할놀이 하면은 그거 방치하고 있잖아. 자폐 만들려고 그래?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는 내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 한마디 하잖아. 역할놀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엄마들 기준에서 역할놀이가 어떤 건데? 아이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것도 역할놀이라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엄마랑 같이 하는 거야. 얘가 1시간 역할놀이를 해? 1시간 동안 같이 해.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애들 이런 만들기나 그리기 활동 외에는 15분에서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그리기나 만들기보다 다른 놀이들이 대체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거든. 이 쉬운 놀이를 더 오래 하다 보면은 정작 어려운 놀이를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역할놀이를 해야 돼. 나도 4년 전까지만 해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 하루에 1시간 정도. 좋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2년 전 영상, 작년 영상만 해도 그래도 조금씩은 해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 악화가 돼서. 왜냐면 엄마들이 보통 평균 4개월 단위로 이상한 육아들을 계속해. 자석 블록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 중반부터 갑자기 많아져서 그만큼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야. 점점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안 좋아진 애들을 내가 얘네들을 직접 다 본 게 아니니까는 전체적으로 나는 애들이 지금 우리하고 지금 엄마들 30대 엄마들이 하는 육아 스타일을 보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IQ가 100이 안 넘어. 이런 애들이 역할놀이에 심취하는 순간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 나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허공에다 떼고 허공에 있는 가상인물하고 얘기한다. 귀신하고 얘기하듯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런 아이들도 종종 전화가 오고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인스타 육아가 계속 들어갈 때마다
멀쩡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져 나가. 내가 숨유치원도 예전에 내 2년 전 영상만 해도 내가 가라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앞으로 2년 후 되면은 숨유치원이 정신병 걸린 애들 요양소가 돼 있을 거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육아랑 조기 영어 들어가가지고 36개월 전에 애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단 말이야.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기간 생활을 36개월 전부터 하면서 애들 뺏고 뺏기고 때리는 관계. 그러다가 이제 그 손맛을 느끼고 또 뺏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즐겨 하다 보면은 유치원 가면서 그거를 즐기면서 유치원 생활을 3년 내내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학교 가가지고 범죄자 되는 거야. 기간 생활 가서 사회성이 커져? 야, 기간 생활 가면 범죄자 돼. 농담 같으면은 한번 잘 해가지고 한번 학교 가봐. 어떻게 되나. 지금 학교에 있는 애들 어떤가 한번 봐봐. 특히 학군지 중심으로. 지금 그렇단 말이야. 그놈의 책요가가 뭐고 뭐시 영어가 뭔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학을 띄고 미친 나라라고 하고 학원을 뭐 당연시 보내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무슨 뭐 의무교육처럼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산용품을 책장을 사고 책을 꽂아놓고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거 예전에 핀란드랑 독일이랑 했다가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있어. 그걸 우리나라에서 LTE 속도로 하고 있대? 업체들이야 노났지. 같은 애들 주는데 오히려 매출은 겁나 상승해서 엄마들이 다 미쳐가지고 겁나 사는 거야. 책류가에 한번 빠지면 돈 겁나 들어. 겁나 들지. 그 물건 사려고 겁나 들지. 애들 망가지면은 또 애들 그 고치는 비용으로 기본 수억 깨지지. 뭐 하는 짓거리야. 학교 가기 전에 애들한테 쓰는 돈이 수억을 써. 그놈의 책 한 권 샀다가.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하는 거야. 정신병 걸려서 이제 돈 없으면은 저기 격투기 학원에 던지기 하고. 늘봄 서비스 이용하려고 일부러 일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놀러 다니는 그런 태권도 학원 그런 데 보내고. 육아 자체를 안 해버려. 애들 때리고 뭐하고 그러면은 연락도 안 받아. 그런 엄마들. 그리고 자기 애가 다른 애 때리면 애들끼리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 애들 공부시키다가 이렇게 막 가는 거야. 엄마들 게을러지고 12개월 이전에 책류가면 엄마들 단체 우울증 와. 그래서 그때 2년 전에 엄마들 단체 우울증 왔어. 12개월 정도에 애기 낳고 책류가는 바람에 게을러지거든.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책 중심으로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책을 막 보게 되는 순간 갑자기 나가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막 우울증 걸리는 거야. 미치는 거지. 애들을 이제 나중에 방해 요소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뭐 12개월부터 어린이집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막 밖에 생활하는 거야. 그게 2년 전에 유행했었어. 근데 그때 누가 그랬냐. 엄마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아이들 육아가 잘 된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교수가 그런 것 같아. 그 교수 때 그 교수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단체 어린이집 던지기가 시작됐어. 그거는 30대들이 그렇게 다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을 해준 게 누구야? 조기교육 유튜버가 해석을 해줬어. 그 말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편해져야 된다고 어린이집 보냅시다 해가지고 단체를 다 보낸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엄마들은 몰라. 나는 얼마나 예민한지 알아? 이거 하나하나 변화되면 나는 강의를 계속 다 바꿔야 되거든. 아니, 강의를 내가 무슨 4개월마다 이게 한 번씩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내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
엄마들이 미친 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앞뒤 말 틀리고. 그러니까는 항상 얘기하잖아. 내 영상은 최근 영상만 보라고. 옛날 거는 맞지가 않아. 인젠 그렇게 됐어. 내가 책을 못 쓰는 이유가 그거야. 아니 4개월마다 계속 미친 짓거리들을 하는데 책 내용을 내가 뭐 4개월마다 계속 쓸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야. 교수들 내용 들으려면은 교수들 내용도 최근 내용을 들어. 옛날 뭐 4년 전 내용 듣지 마. 그런 거야. 좀 알고 계셔야 돼. 특히 36개월 이전 엄마들은 일단 믿고 가세요. 내가 무료 강의하면서 내가 엄마들한테 사기를 치기를 뭐를 해. 나한테 남는 게 뭔데. 4시간 쪼개가지고 내가 하는데 수익이라고 들어와 봐야 뭐 영상 수익금 그 뭐 조회수 2천에 나오면 2천원 1000에 나오면 1000원 이게 내 영상 수익금이야. 야 1000원 2000원 벌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소리 높여가면서 뭐하러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냐 생각을 해봐. 4시간 할애하면서 지금도 일 나와가지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이런 거 찍고 있잖아. 뭐 조회수가 1000에 나오면은 나 1000원 버는 거야. 그거 1000원 벌려고. 에라이 난 그러지 않아. 하여튼 요것을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